안녕하십니까. 소설가 전은강입니다. 역사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오늘은 짧게 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를 잘 쓰려면 느리게 세상을 읽으라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감정의 표현 방식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시를 잘 쓰는 방법은 많지만 세상의 알려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교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명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어떤 소설가가 예전에 문학은 감정의 배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부 동의할 수도 있지만 감정의 배설과 감정의 이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예 창작에 있어 감정의 배설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도구로 내 감정을 풀어놓는 것이 되겠지요. 반대로 감정의 이입이라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여서 내 감정의 영양분으로 만들고 그것을 언어라는 도구로 녹여내는 작업이 되겠지요. 이를테면 자기 감정을 풀어놓는 것을 감정의 배설, 타인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감정의 이입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언어라는 도구로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인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독자에게서 마음의 작용을 이끌어낼 때 공감의 폭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창작에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소연에 가깝게 감정을 풀어놓고 시라고 한다면 그 시는 자기 외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감정 배설이 나쁜 창작이라는 뜻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배설적인 감정 표현으로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상의 시 거울이라고 보는데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는 낭독으로만 전달하겠습니다. 거울, 이상.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한 귀가 두 개나 있어.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고려만은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의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꿰닮았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이상인데요. 거울 속의 나는 왼손잡이요 라는 말은 나는 맞지만 나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라는 말은 나와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시 거울은 내 속에 있는 제2의 자아를 거울 속의 내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는 나와 소통이 되는 자아와 소통이 되지 않는 자아 이렇게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둘 다 나임에는 분명함에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아가 있으니 사람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상은 바로 그 제2의 자아를 향해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일에 빠져서 자기를 담고 있는 그릇인 나조차도 돌보지 않는 외골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제2의 자아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아 완성의 정도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상은 자아 완성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제2의 자아를 향해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모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자기 감정을 풀어놓은 것이기에 이 시를 감정 배설의 시에 속한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감정이입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시도 한 편 골라봤는데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나 역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시는 제 낭독으로만 만족하셔야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이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상인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낭독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분명 이 시는 자기 감정을 풀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시가 감정이입으로 창작된 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은 자기 감정을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라는 표현 도구를 이용해서 내 마음이 아닌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진 것이죠. 이 시가 자기 감정을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어루만지려 했다는 것은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라는 시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은 실은 약속 장소가 아니라 기다려 본 적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감정의 마당에 감동이라는 마음의 작용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한 시는 창의성을 인정받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공감의 폭은 좁죠. 반대로 타인의 감정을 잘 아우르는 시는 창의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겠지만 공감의 폭이 넓습니다. 따라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유리합니다. 이상 소설가 전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